통장 잔액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3,200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달에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640만 원이었습니다. 2달 사이에 2,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행도 없었고 큰 지출도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이 굳어갔습니다. 커피, 마트, 온라인 결제, 이체, 또 이체, 또 이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10만 원, 어떤 날은 300만 원. 패턴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일상인 것처럼 제가 쓴 것처럼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정호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35년을 회사에 다녔고 퇴직 후에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4년이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1년에 두세 번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돈 얘기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혼하던 해가 생각납니다. 식탁에서 아내가 아들한테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야?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화에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한테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떴습니다.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계산하면서 점원이 웃어줄 때 그게 그날 나눈 유일한 대화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아를 만난 건 퇴직하고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제 폰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끙끙대고 있었더니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빌려도 될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도 안 걸렸습니다. 폰을 돌려주며 웃더니 이름이 박수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로 복지관에서 두어 번 더 마주쳤고 어느 날은 국수 한 그릇을 같이 먹었습니다. 수아는 말이 많지 않았는데 대신 잘 들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살짝 흘렸을 때도 표정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아는 매일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같이 갔다 왔더니 약 먹는 시간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밀려있다고 하자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자동이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을 수아는 자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지갑 속 카드 몇 장의 비밀번호를 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건지 옆에서 봤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제 안으로 들어온 거였다는 걸. 수아가 처음 따뜻한 물을 건넸을 때 저는 그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복도였습니다. 저는 약을 꺼내다가 찬물밖에 없다는 걸 알고 멈칫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물을 아무 말 없이 내밀었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상태를 먼저 알아채고 뭔가를 건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저를 봤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예수 넘은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는 제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어디 가야 한다며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들었고 중간에 끊거나 딴 데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짧게 말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수아가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약간 잠겼습니다. 수아는 못 본 척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 배려가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착각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목마른 사람은 물웅덩이를 샘으로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5년을 회사에 다니면서 그리고 2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제 걸음 속도를 맞춰준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인지 수아를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만남이 반년쯤 됐을 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흘 뒤에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렸습니다. 안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저는 들었지만 풀렸습니다. 불편한 목소리들을 전부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저도 그것을 알면서 몰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졌고 아침마다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우편물 정리를 시작한 건 결혼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고지서, 보험 안내문, 은행 서류,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것들을 수아가 파일로 묶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익자 변경 확인 전화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받아갔습니다. 제가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달 서랍을 열었더니 통장이 없었습니다. 정리해뒀어요. 어디 뒀는지는 내가 알아요. 어디 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넘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제 손을 떠나기 시작한 게 편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수아에게 알려준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약국에서 결제를 해야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옆에 있었고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 뒤로 수아는 제 카드를 자주 썼습니다. 마트도 가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안 살림에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명세서를 실제로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동이체는 수아가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게 뭔지 직접 확인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싶었지만 물가가 올랐으니까 생활비가 원래 그렇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보험사에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납입 금액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아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조정했어요. 불필요한 특약이 있어서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채 묻기도 전에 설명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이상했는데 저는 수아가 꼼꼼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정리했습니다. 수아의 오빠가 처음 등장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아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눈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좀 어렵대요.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다고. 잠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숫자였지만 수아의 표정이 하도 조심스러워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 후였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정말 힘들어요. 1,000만 원만 빌려줘요. 저는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껐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는 줄 몰랐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챙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챙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체했습니다. 세 번째는 석 달 뒤였습니다. 오빠가 직접 집에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꾸벅 인사하더니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아를 봤습니다. 오빠 이번에 보증 서줘야 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아의 오빠가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매형 원래 이래요. 그날 저녁 수아가 주방에서 그릇을 싱크대에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수아가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늙은이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인지, 통장이 서랍에서 사라진 날인지, 조금씩이었습니다. 너무 조금씩이어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잡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수아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저는 말하려고 했는데 수아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혈압약이랑 당뇨 전 단계 약이요. 최근에 수면제도 드세요. 의사가 가족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제 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거기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할게요. 수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 0.5초짜리 굳음을 저는 이상하게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수아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대신 설명하는 수아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모른다. 내 통장인데 내가 모른다. 내 집인데 내가 모른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손이 저절로 서랍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파일로 정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온라인 이체 50만 원, 사흘 뒤 200만 원, 그 다음 달 300만 원. 받는 계좌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의 오빠가 두고 간 명함 사진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대조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 명찍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 연금이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사흘 안에 항상 나갔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받는지 정확히 꿰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항목도 이상했습니다. 마트 결제인데 일주일에 7, 80만 원이 나간 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집에서 밥을 먹은 날이 손에 꼽혔습니다. 대략 훑어봐도 1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보낸 돈은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방문 쪽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은 믿었던 사람이 돌아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아는 돌아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리를 맡고 비밀번호를 알고 자동이체를 걸고 그 다음 오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차례대로 제가 각 단계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보이는 걸 안 보지 않겠다고. 수아가 따뜻한 물을 건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편하다는 이유로 눈을 감아온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문이 열리면 이체 내역 전체를 출력하고 수익자 변경 서류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처음부터 뽑아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수아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앉아요. 수아는 잠깐 저를 보더니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저는 명세서 첫 장을 수아 앞에 놓고 이체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거 누구 계좌예요? 오빠 급할 때 좀 도와준 거잖아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고.
다음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아가 말하지 않은 이체들이었습니다. 이건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오빠 거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마트 결제 내역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70만 원이에요. 이게 다 뭘 산 거예요? 수아가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살림을.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짐 싸요.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화가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1년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 합산했어요. 당신 오빠 계좌로만 2,800이에요. 부부면 그게 설명이 돼요. 수아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준비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빈 캐리어를 꺼내 거실에 세워두고 나왔습니다. 오늘 안 해요. 아들 재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체 내역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재원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계획적인 거예요. 날짜 보면 연금 들어오는 주에만 집중돼 있어요. 재원이가 그날 저녁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원이는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이체 기록,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카드 명세서,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민사로 가면 회수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법무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아는 오후 늦게 나갔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원이가 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겠다. 저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오래 못 지은 표정이었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할 때 그 친절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 번 더 봅니다. 믿기 전에 확인합니다. 수아를 원망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먼저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외로웠으니까요. 법적 절차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재원이가 한 달에 한 번은 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수아를 용서하시겠어요?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을 친절로 포장한 계획을 재호 씨처럼 조용히 끊어냈을지 아니면 끝까지 따졌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